2024년 제79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가 9월 24일에서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죠. 처음에 이 일정표가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일정표는 9월 13일, 9월 13일자로 나온 것인데 그냥 우리 날짜로 그냥 해야 하겠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표가 처음 나온 것은 7월 말입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갱신을 해서 최신 일정표를 계속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9월 13일 이 일정표를 보면 이렇게 9월 30일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에서 이 연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중요한 나라들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 오전에서 그 11번째 이렇게 하고 북한은 보면 오후에서 2번째 이렇게 해서 같은 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끝에 요 연설자에 영어 대문자로 M 이렇게 써 있고 북한의 연설자에는 역시 대문자로 C, 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30일 그쯤에 나온 일정표에서는 보니까 이 연설을 하겠다 하는 게 190 여기 참가하는 나라가 194나라에다가 정상급이 148나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는가? 전통적으로 브라질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1번 브라질, 2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해갖고 연설자가 HS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원래는 9월 24일에 이 10번째가 우리 차례였습니다. 역시 HS,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당시에 북한은 똑같이 9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물론 오전 12번째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설자는 CD1에서 대사급,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듯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그 사람이 나올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31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러한 일정표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최선희가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이 안 온다.
그러면 7월 31일 현재 최선희가 온다든가 어떻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 VOA에서 안 온다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7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제헌절도 무시해 가면서 그때 아주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북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권영세 씨가 발표했다가 우리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던 북한 이탈주민의 날, 이것을 날을 정해서 제1회 기념식을 하면서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영호 씨를 민주평통에 임명을 하죠. 사무처장으로. 그래서 북에서 온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군인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냐. 사실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 이제 9월에 체코 방문을 하는 이 경제사절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에 사절단 모집을 한다고 나가면서 체코 방문 일정은 밖으로 나온 셈이죠. 언론에서는 날짜라든지 언제부터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체코 방문을 한다. 이 경제사절단을 모집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신청 기간이 8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론가 어떤 변수 때문이었는지 8월 20일까지로 이 모집을 연장을 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2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4일에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한다. 그것도 오전에 10번째로 한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미 7월에 태영호 씨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8월이 됩니다. 8월에 평양과학기술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그러는데 과학기술대학교, 이 평양과학기술대의 교수진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 김정은이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다 외국인들하고 다 평양에서 밖으로 나가라 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로 2024년에 지금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평양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김정은이하고 어떤 외교관계가 있는 국제단체라든지 다른 어디에서도 평양 복귀가 허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최초로 허용이 됐다.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고 그 정부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몇 명이 갔는지는 비밀이다. 밝힐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게 9월 2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9월 2일에 평양 과기대에서 들어온 교수진은 34명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일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게 됐는데 태영호 씨는 언제 알았는가? 지금 보면 태영호 사무처장이 가장 먼저 알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이 교수진에게 입국 비자, 그것도 상주 비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급했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비자가 나왔는데 평양으로 돌아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태영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은 북측에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럴 때 좀 역시 우리와 다른 태영호 씨를 알게 되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안심하는 그게 태영호 씨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평양과학기술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BC에서 취재를 한 자료가 좀 있고, 또 한겨레 평화연구소, 여기에서 그 정보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평양과학기술대라는 것은 한국과 북한이 세운 사립대학교라고 합니다. 북한에 단 하나 있는 일종의 국제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라는 것이죠. 이 학교를 세우자 한국과 북한이 만들면 돈을 반반 댔겠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학교를 세우고 돈을 대서 운영을 하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2001년입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이때부터 계속 투자를 한 것이죠. 투자인지 증여인지. 그렇게 해서 원래는 2003년에 개교하려고 서둘렀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계속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을 하다가 200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운영 비용과 자원은 전액 밖에서 지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여기 협조하는 몽땅 밖에서 지원을 합니다. 2020년에 교수들이 나왔다. 그렇게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DJ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수들은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스카이
출신 교수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누구냐? 투철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평양의 엘리트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만 들어왔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보다도 그 수준에 있어서는 최고급이다. 그래서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학, 과학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고 박사과정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박사 직전까지 학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공학 분야 출신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또 과학 분야 출신들은 평성리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곳으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앞에 이야기한 그런 그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북한의 최고의 국제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 양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학 분야, 과학 분야 해서 진학한 사람들, 이런 인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의 가장 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겠죠. 핵을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 전파 무기, 음파 무기, 기후 무기 이런 개발을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DJ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것을 이번에 북한과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낸 것이다. 가장 먼저 평양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과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서방 세계의 그 대사관이나 공사관 이런 것들이 그 평양으로 복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하나 8월 27일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50명이 평양에 갔다고 합니다. 평양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이런 데 가서 꽃을 놓고 절을 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히로시마 대학의 개건 교수인 마키노 씨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 아주 특이한 면이 있었다. 결국 이 조총련계 학생들이 평양을 가는 일은 당연히 조총련 조직의 그 조작이 있었겠죠. 이들이 이것을 추진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조총련 활동가는 북에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입국이 금지당했답니다. 조선대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인솔해서 가는 인원은 갔는데 조총련은 안 된다. 이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은 안 하기로, 그리고 한국은 점령하는 정책, 한국과 무엇을 한다면 점령하는 정책,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조총련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배척하고 있다고 일본 측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대북 합작, 북한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고, 바로 이 무렵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와 관련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8월 30일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북한에서 최선희를 파견하려고 조율 중이다. 이번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연설자로 최선희 외무상을 보내려고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에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 측의 소식통이 되겠죠.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든지 이런 북한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싣는 그런 곳에 최선희가 9월 28일 아니면 9월 30일에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일단 방향이 같은 것은 조총련도 그렇고 평양 쪽도 그렇고 평양과학기술대도 그렇고 또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는 정보의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최선희가 유엔에 나타나느냐, 유엔에 가느냐 하는 것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의 일정표에서 현재 대사급으로 되어 있는 연설자의 직책, 그것이 장관급으로 바뀌는가,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윤석열의 지렛대가 작용을 했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2일에는 통일연구원의 홍민,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VOA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가 유엔 연설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 쪽에서 나가는 정보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인가 언지를 받았거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들었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9월 3일 워싱턴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최신판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잠정 명단을 보면은 북측에서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장관급으로 수정이 안 됐다. 그렇게 뉴스를 내보냅니다. 물론 9월 3일까지 한국이 24일에 대통령 연설하는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아시아 방송 측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북측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엔 측의 어떤 특정인 그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 일반 토의 잠정 명단이 갱신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 요미우리 신문의 8월 30일 보도, 이것을 보고 자유아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최선희가 참석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미국하고 외교장관 장관회담, 이것을 아마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미국 국무부에서는 최선희가 참석하면 미국과 북한의 외교장관 회담이 가능하다, 그 정도 우리는 오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이때까지도 최선희가 오겠다, 올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미국도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9월 7일 VOA 뉴스에서는 이제 9월 5일에 있었던 국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재차 다시 보도를 합니다. 북한 봐라 하는 것이겠죠.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소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또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자 명단 최신판을 봤는데 북한에서 아직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아직도 대사급을 장관급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산케이 신문이 좀 돌아섭니다. 이거 최선이 안 올 것 같다. 아마 이번에도 또 김성 내보낼 거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니까 아주 작지만 변경 가능성은 아직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9월 7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에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향이 확 바뀌는 것이 9월 12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태효 씨가 갑자기 윤석열 체코 방문 일정을 발표한 겁니다. 9월 19일에
체코로 가고, 그 다음에 9월 22일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게 2박 4일 부부 공식 방문 일정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런 것이죠. 9월 22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왜 24일에 미국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9월 12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9월 11일에 최선이 안 온다고 확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유엔 총회 안 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6일에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아주 신바람나게 그 기념사도 했고, 17일인가 싶죠. 그때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하고, 남이 뭐라고 하든 윤석열 나는 내 배짱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어디서 탈북자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하느냐, 이런 그 비판에 그저 그걸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최선이 만날 희망을 점점점 키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딱한 것이,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선희가 온다고 하면 미국과 북한의 장관회담이 가능하다. 장관이 오니까 장관이 만나주겠다, 이랬는데 한국 대통령은 벌써 7월부터 북측의 외무상 최선희 만나는 것이 꿈이었구나, 한국 대통령하고 장관, 북측의 장관이 회담하는 것이 이게 격이 맞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꿈을 키우면서 올까 하면서 최선희가 오는데 북측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됐겠죠. 참 힘든 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북측의 비위를 맞추고, 미국의 비위도 맞추고, 일본의 비위도 맞추고, 중국의 비위도 맞추고. 아무튼 이 과정을 보면 9월 7일에서 한 11일까지는 마지막 희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언젠가,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11일, 이때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9월 12일 김태효가 윤석열 부부 체코 방문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표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유엔 안 가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추측들이 과연 옳은가, 항상 검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검사는 미국의 소리 뉴스가 해주었습니다. 9월 13일 VOA 뉴스에서 유엔 일반토론 연설자 잠정 일정표, 이번이 제79차가 되죠. 여기에서 한국이 바뀌었다, 한국이 빠졌다, 한국이 밀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4일 앞에서 10번째로 하기로 했던 것을 이것이 갑자기 그 장관급으로 바뀌어 있다. 장관급으로 바뀌니까 이 순서가 뒤로 확 밀려서 9월 30일 오전 11번째로 밀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소리 뉴스가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고 한국 외교부에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글쎄 참석 수준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어서 장관급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어떤 장관이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참석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되는 대로 쉬운 사람이 가겠죠.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서 윤석열이 결국은 북측의 최선희를 못 만나게 돼서 2024년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때려치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9월 22일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희망을 품고 그러면 이 연설 일정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갔을 때 정상회담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것은 기대 난망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원래 이 부부가 남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또 번복하고 민폐를 끼치면서 새치기 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가 무엇인지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애초에 모르니까. 아무튼 윤석열이 유엔 연설을 때려치운 이유, 그 과정, 거기에 최선희라는 이름이 뜨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좌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해줬고 좌파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